자, 이렇게 읽어나가도 굉장히 지금 빠듯하죠? 읽어나가는데도 힘듭니다. 그죠? 이게 양이 많아서 우리 부동산 공부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책 위주로 해서 눈으로 빨리 암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틀이 잡힌다고. 자, 76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76쪽. 자, 5번을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18년까지 올까지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도 완전히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금치산자를 지우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바꿔놔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이제 한정치산자를 지우고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한번 바꿔놔요.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야,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게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려요? 자, 이번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안 되면 우리 가정법원에 복권 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로또 복권 됐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복권 선고를 받아야지. 뭔 말이야? 자, 3번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밑줄 그어놓고 이걸 갖다가 자격정지 또는 뭐 과료, 구금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말은 금고하고 징역이 있죠. 우리 그 형법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를 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격정지, 뭐 몰수라든지 이 형을 선고받고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은 금고하고 징역, 사형이 있죠. 사형은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그래서 금고하고 징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면 2년이 지나야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네. 그죠? 그 다음에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면 결격사유 벗어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겠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지. 끝나버리면 결격사유 벗어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별표 쳐야 되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야.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는데 이게 지금 정비법에 가면, 정비사업에 가면 당연퇴임한다에 걸립니다. 당연퇴임한다. 여기에서는 다음 날 자격상실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 자, 의결권이라는 표현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이제 의결권은 정관에서 정해요. 구체적으로는 자, 1호를 보니까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는 말에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정한 거 보니까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의결권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제곱미터 소유하고 있다면 뭐 100개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똑같이 하나씩 주겠죠. 예를 들어서 평등한 의결을 갖는다 밑줄 긋고,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해서 포인트가 뭐냐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자, 의결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자, 2번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밑줄 그어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밑줄 그어요.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것도 대표 한 명만 주자 하면 안 돼요.
다만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에 해당이 됩니다. 분할했을 때는 의결권 없다. 밑줄 긋고. 자, 8번 보면 조합의 합병해산은 총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조합의 합병해산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총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합의 합병해산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대의원을 둔 경우로 청산금은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야.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표 쳐놓고. 받을 거 받고 이제 줄 거 주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을 해산할 때만 그래요. 합병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대의원의 의결로서 해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따 정계환 임원 합회 오른쪽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조합의 법인격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조합은 그 주된 사무 소지자의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밑줄.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 바로 등기할 때다. 이렇게 잡고,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틀려요. 설립이 인가받을 때 설립하고, 이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에 걸립니다.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입니다. 자, 3호.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밑줄 그어놓고,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단법인은 합동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이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재단법인은 의사표시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약이 있고, 계약에 보면 민법상 조합은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표시가 쌍방 합치되는 경우죠. 요건 의사표시가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서 한쪽 방향으로만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가고 있다. 요걸 이제 정리하고,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민법 중 조합을 규정을 적용한다 하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조합의 경비 부담. 자, 1호.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시험 문제 나오면 징수할 수 없다라고 떠요. 있다. 자, 2호 보니까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가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 위에 한번 가봐요. 자, 3호를 보니까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징수위탁 밑줄 긋고. 자, 4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금이나 연체금을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강제징수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강제징수라고 써놓고. 자, 5번 별표 치고,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게 위탁수수료야. 위탁수수료가 100분의 4. 무조건 공법상 위탁수수료는 얼마? 100분의 4. 근데 우리 주택법에 가면 100분의 2짜리 한번 공부할 거야. 100분의 4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그때도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지급하자. 우리 50억에 대한 위탁수수료 얼마냐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 시군구에 지급할 금액이 얼마냐? 50억. 응? 얼마요? 2억이지 2억? 100억이 4억이니까 그것도 한번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옛날에 했던 걸 또 들추어내고 야당이 뭐라 그러냐 너는. 그러니까 4%니까 2억이지 50억에서. 너는 몇 억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야가 참. 곰곰이 생각해봐. 100억이 4억이니까 50억은 2억 아니요. 자, 조합 임원의 직무 이렇게 나오죠. 11번. 자, 1호에 보니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원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조합장만 가능한 거야.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자, 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보좌 밑줄 긋고 조합 사무를 분장한다. 밑줄 같이 떠맞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장한다는 말은 같이 떠맞는다는 거야. 이거 화장한다는 말로 메이크업 한다는 말로 바꿔주면 안 돼. 키메라 뭐 메이크업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자, 3번 봅니다. 감사는 이 조합의 사무 및 현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늘 감사한다. 아, 이거 정확한 표현이지 뭐야. 자, 4번이 중요해요. 4번 별표 칩니다. 4번 별표 치고, 자,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쭉 밑줄으로 감사. 이 감사 자리에 이사가, 조합장은 이사가 뭐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대의원이가 또는 총의가 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 하나 남았어요. 자, 5번 갑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번쩍 떠올라.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어 겸직금지 조문이고, 자, 대의원이 가요.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 밑줄 그어야죠. 별표 치는데 여기는 의결권을 가진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에 가면 의결권을 가진 이 말이 빠져야 돼. 거기는 또 거기는 100명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는 50인 이상.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는 이제 임의적 기구인데 우리 정비사업 쪽에 가면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는 필수적 기구로 바뀌어요. 조심하고. 2번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자.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 밑줄 긋고. 자, 3번 보면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자, 대의원은 밑줄 계속 밑줄 그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자, 4번 보면 별표 크게 쳐야죠. 이후에 시험 문제 또 암기 해놔야 돼.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대의원이가 총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반드시 총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정계환 임원합회야. 외워주셔야 돼요. 정관의 변경, 정의 동그라미,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개입니다. 실시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지. 대의원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환지계획 작성입니다. 환의 동그라미, 정계환 이렇게 들어가요. 조합 임원의 선임, 임원 동그라미. 요즘에 임원 선임 이렇게 안 나와. 뭐 조합장 이사 선임 이렇게 풀어 쓴다고. 임원을 그렇게 풀어 쓴다고도 맞춰야 돼요. 할 수 없다. 조합의 합병 예산, 합회, 정계환 임원합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산금 지급 징수가 끝나버렸어.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다면 해산만큼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가로 안에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남아있거든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대의원회가 총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정계환 임원합회, 정계환 임원합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정계환 임원합회, 조합의 합병 예산, 정계환 임원합회. 자, 넘어가서 78쪽 넘어가요. 자, 실시계획과 사업시행 방식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실시계획을 보면 내용,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치고, 우리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야? 시행자. 저기 개발계획은 누가 작성해? 그냥 하는 거나 하지 뭘. 저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저렇게 지정한다고. 앉아있기는 하지. 우리가 오전에 4시간 동안 졸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4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에 뿌듯함을 느껴야 돼. 자,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이렇게 되는 거야. 개발 계획에 맞게. 여기 봐요. 선생님들 요 내용, 요 실시 계획은 어떻게 이제 나와야 되냐면, 개발 계획에 맞게 5만 집어넣겠다. 5만에 맞게 주거단지 조성, 10만 집어넣고 10만에 맞게 조성해야 되겠지? 이렇게 개발 계획에 맞게 수립해야 되고, 실시 계획은.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부합되게 들어맞도록 수립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야. 실시계획 작성 밑줄. 이 경우 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죠. 실지포 나오죠? 밑줄 그어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실지포 이렇게 잡아갑니다. 또한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이 부분입니다. 밑줄 2줄 별표 크게 쳐놔요. 아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무지하게 중요해. 이렇게 조성되는 게 실시계획에서 조성되는 거거든. 상업용지로 주거용지로 해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니까 실지포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서. 아 이거 중요하다. 별표 쳐놔야 돼요. 자 개발한 토지를 무슨 계획으로 공급한다? 실시계획으로. 이게 옛날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하니까 말이 안 됐었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자 하는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하면 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아니고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의 큰 틀을 제시하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5만 집어넣겠다 이 틀만 제시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에 포함시켜버리면 실시계획도 함께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구역 지정 전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돼. 그래 좋다. 그러면 개발한 토지를 개발계획에서 따라서 공급하자 이 말을 바꾸자 해서 법이 개정된 거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 이렇게 조성되는 게 이게 실시계획 조성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이것 가지고 법적 다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할 때는 제가 강조를 못했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법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민법하고는 좀 달라요. 민법은 앞뒤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잘 맞습니다. 딱딱 들어맞는데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 법조문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시행자 변경사 이것만 딱 나와요. 그럼 시행자 변경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이의 제기하면 빨리 법 만들어 그걸. 이게 공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그냥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되니까. 무슨 말씀이 내용 이해 가요? 예, 그냥 이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찌찌 신병동 그냥 이게 삼신인가 환조 용용 맨 이렇게 가는 거지. 뭘 따지면 이해 안 가는 게 많다니까. 이게 매끄럽지 않다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공법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걸 바로 알아. 그래서 이제 하위 법령인 조례로 또 이제 전부 다 자치법규로 정하고 하고 하죠. 자 부족한 부분들은 자 그래요.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절차 이렇게 나오죠. 자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 하나여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권자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하는 경우 자 이 부분입니다. 구티투장관 네모 구티투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드려야 하고 밑줄 긋고 서류 연결 시도의사 네모 지정권자이면 시장무수구청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한다. 밑줄 긋고 서류 연결. 자 별표 쳐야죠. 이 부분이요.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다 그랬죠. 자 구티투장관이라면 이렇게 직권 하급행정정 시도의사라면 이렇게 의견 듣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별표 쳐놓고 자 실시계획 고시 효가 나오죠. 자 기억번에 별표 딱 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네모 따라서요.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고시로 본다. 자, 이 경우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 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밑줄. 인허가 등 의제요인데 니은번은 의제요 해놓고 나중에 한번 문제풀이 코스에서나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행방식. 자, 오른쪽 시행방식. 자, 동그라미 1, 2, 3 딱 이렇게 나오죠? 1, 2, 3 딱 묶어놓고 수용 사용방식 나와요. 이거 하나 잡아야 돼요. 수집. 집단적인 조선공급이다. 수집. 그리고 나머지 사유는 무조건 환지방식. 그죠? 우리가 이걸 싸그리 수용했기 때문에 여기 봐요. 이걸 싸그리 수용하다 보니까 뚝뚝 잘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이걸 관공서를 이쪽에 배치하기요. 집단적으로 택지 등을 조선 공급하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이라면 수집 잡고 나머지는 모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환지 방식.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수용 못하겠다. 자, 별표 치고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 교환 밑줄, 분합 밑줄, 구역 변경 밑줄,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밑줄, 공공시설의 설치 밑줄. 뭐 분합한다, 결합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변경한다, 구역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환지 방식이다. 자,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분할 혼용 방식과, 자, 분할 혼용 방식 밑줄 긋고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미분할 혼용 방식입니다. 미분할 혼용 방식 밑줄 그어놓고, 자,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한다는 말하고 분할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게 혼합해버리면, 혼용에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분할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당연히 분할되지. 분할되는 거 아니야? 잘라가지고 이걸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걸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거 나눠줬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혼용 방식이라 그래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분할해서 시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행자가 각각 분할해서 달리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미분할한 상태에서 혼용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는데 시행자가 같이 이걸 하는 거야. 이쪽을 같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이 어디냐면 강남에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한 400~500m 300m에서 한 500m 정도 거리에 보면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보이는데 거기가 구룡마을이에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하라니까. 안 들어봤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게 도시활 구역을 지정했다가 해제했다가 이걸 소송 걸었다가 뭐 아무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하고 충돌하느냐. 구룡마을은 서울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하고 강남구청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자, 강남구청은 전부 수용으로 갑니다. 수용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처음에는 환지 방식으로 가자 그랬어요. 환지 방식으로 가라. 이 땅값 비싸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기부 체납하고 이게 도로부지 빼주고 공공시설 부지 빼주고 지네들이 얼마나 되겠냐 가자라. 그냥 지네들이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야. 편하게. 근데 문제는 이 구룡마을이 여기가 26만 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26만 제곱미터 정도 될 거예요. 30만이 좀 안 돼요. 요 정도 되는데 이걸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20만 제곱미터 정도를 이 박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이.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가자 하면 하나의 신도시가 전부 개인 신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강남구청에서는 전부 수용하겠다. 싸그리 돈이 비싸도 어쩔 수가 없다. 공시지가로 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러면 니네가 수용 방식으로 가면 그래 좋다.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으로 가는 너무 비싼 곳은 환지 방식으로 가고 기부 체납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나머지 수용 방식으로 해서 신식까지를 조성하자. 혼용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렇게 혼용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강남구청에서는 계속 수용 방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소송까지 걸리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환지와 수용이 같이 들어가는 혼용 방식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박 씨가 말이죠.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여기에서 사는 무주택자들한테 이 땅을 내가 이게 100평씩 주겠다는 거야. 100평씩.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가자고 데모를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나 땅 뭐 없었던 게 땅이 얼마인데 100평이면. 그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야.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1200명한테 다 주겠다는 거야. 땅을. 그래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환지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게 서울시입니다. 근데 강남시는 싸그리 필요 없다. 나 이거 전부 다 수용해야 되겠다. 개발 이익이 개인의 사유화되는 것 자체를 막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강남. 그래가지고 이게 소송에 걸리고 난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게 바로 뭐였냐면 혼용 방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들어간 방식이 바로 그러면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믹스에서 들어가는 혼용 방식으로 가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박 씨를 포함해서 이 주민들은 뭐를 요구했냐면 미분할로 가자는 거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가자는 거지. 혼용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할 혼용 방식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최종적으로 이겁니다. 이 미분할 혼용 방식은 시행자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강남구청에서고 이게 분할한다는 얘기는 강남구청이 시행자고 이건 주민들이 시행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미분할한다는 얘기는 강남구청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이 조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을.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이쪽도 하겠다는 취지였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이걸 분할 혼용 방식으로 가. 이게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서는 누가 나오고 강남구청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분할 혼용 방식. 자, 순환개발 방식 들어갑니다. 자, 순환개발 방식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순환개발 방식은 선생님들 요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운남지구 독림지구 여기에 신창지구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에 상무지구 있으면 여기부터 하고 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자 이런 내용들이야. 순차적으로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순환용 주택이라고 해서 이 순환용 주택이라는 게 있지. 순환용 주택. 요 주택이 있다고. 요 주택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 끝나면 입주시키고 이거 할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순환 개발 방식이야. 이런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면 순환 정비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 개발 방식. 자, 순환 개발 방식이라면 분할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결합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결합개발 사유야? 순환개발 방식이 이게 분할개발 사유야? 결합개발 사유지. 시행자가 하나가 나온다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이 짓을 해야지. 자, 순환개발 방식 봐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이걸 순환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순환용 주택. 예,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걸 순환개발 방식이라고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밑줄 그어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내용 됐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 정들어 버린 거야. 이게 선생님들 정비 사업에 가면 순환정비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순환정비 방식인데 지금 공사 딜레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21곳의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을 순환정비 방식으로 가. 이런 형태로 간다고 이렇게. 이게 어디냐면 성남시예요. 성남시는 21곳이 된 정비구역을 순환정비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 아무튼 이 21곳의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순환형 주택이 어디 있냐면 야탐역 거기에서 시청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가 여수지구죠. 여수지구 도천지구라 그래요. 이 여수지구에 성남 시청에서 야탐역 사이에 그 반대편 쪽으로 해서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요걸 순환형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순환형 주택.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순환형 주택을 갖다가 거주하게 된다고 여기서 정들어 버린 거야. 이게 분당 쪽에 더 시내 쪽이니까 더 가깝고 나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하면 여기에서 살아라 해서 관리처분 대상이 되어집니다. 관리처분 한 걸로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지처분 한 걸로 본다. 여기서 정들어 가지고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 자, 한번 봐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봐요.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밑줄, 이주 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밑줄고요. 환지 대상에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함시킨다면 환지처분으로 주택 또 하나 받거든. 이거 순환형 주택 받고 또 하나 받으면 두 채 받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환지처분은 한 걸로 보는 거니까 요거 이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갖다가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 또 안 돼. 그걸 갖다가 공급받았으니까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거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자, 80쪽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수용 사용 방식 나오죠? 선생님들 여기 수용 사용 방식 이거 갈 거야. 수용 사용 방식.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은 싸그리 다 수용해버리면 집단적으로 뭐를 조성하기가 아주 좋죠. 이건 장점으로 꼽힌다고. 그 다음에 공기가 굉장히 단축이 돼요. 권리관계가 뭐 보상만 끝나버리면 그냥 주야로 해서 그냥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단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돈 문제죠. 토지보상 문제. 이게 80% 이상의 돈이 도시개발사업 총 비용의 80% 이상이 토지보상비로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시행자를 도와주는 자가 있는데 요 자가 바로 구름 타고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갔죠? 그렇죠? 요 자 이름이 뭐였다? 토선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토는 뭐고? 옳지. 토지상환 채권. 선은 뭐고? 옳지. 이는 옳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해? 시행자. 선수금 누가 땡겨서? 시행자. 이주대책은 누가 수립 시행해? 시행자. 그러면 이걸 채권 발행하고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자는 누구야? 지정권자라고 하라니까. 인가 승인권자로 무조건 지정권자라고 하라니까. 4교시 끝날 때까지 모른다. 징그러. 아무튼 징그러. 이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빠져나가. 슉.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게 들어갔으니까 안 빠져나갈 텐데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빠져나가네. 오래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어.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아이고 얘 금방 잊어버렸다. 오케이. 지정권자의 승인이야? 승인을 받아서 이걸 발행하거나 땡겨 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토선이가 나와서 도와주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상업용지 이걸 주거용지해서 이렇게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하면 조성토지 공급이다 이렇게 되지. 조성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경쟁입찰. 에? 경쟁입찰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3방식 공부했어요? 뭐가 있어? 감정평가 3방식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연립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단독주택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재산 가치가 그렇게 하락되어 있다고.
비교할 게 없잖아. 단독주택은 각각 특징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다세대나 연립 이런 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단독주택의 한 1.5배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굉장히 좀 그래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시 되는데. 자, 이거 봐요. 아무튼 이렇게 경쟁이 잘 가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들어오는 게 있지. 이거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진양산업 1위. 그래가지고 9,400억 받아갔다. 평당.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9,300억 받아갔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는 거야. 예외규정을 두는데 이게 이제 추첨으로 가자. 단독 추첨 뭐 이런 거에 수의계약 가자 이런 거에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이하로 가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공급하는 걸 원형지 공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진 거지. 이 원형지는 이런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토지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 딱 정해져 있다. 이게 000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토지용 가치가 높으면 원형지로 다 공급하지. 이 원형지로 다 공급해버리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시가지 조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3분의 1 이내로 원형지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그럼 원형지는 토지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높잖아.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매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5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 제한이 걸린다.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까지 해제 사유 착지 3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지금부터 봅니다. 자, 지금부터 봐요. 80조 수용 사용 방식.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의 끝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황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선수급 땡겼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건 수용 사용 방식에서만 나오는 거야. 토선이하고 이것만 끝. 이렇게 된다고. 자, 내용. 시행자는 조합 제1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밑줄 걸어놓고.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안 돼. 공부 정리를 갖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법인 재산이 따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밑줄 소유 동그라미 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입니다. 됐어요? 자, 가로 2번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자. 이렇게 나와주죠? 자, 동그라미 1번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밑줄. 자, 세목고시 이렇게 갈 거예요. 사업인정 및 고시 네모였어야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세목고시를 뭘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세목고시를 뭘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별표 쳐야 돼요. 자, 재결 신청은 밑줄 긋고 개발계획 정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한다. 밑줄 긋고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가로 3번 토지상환 채권. 자, 토지상환 채권. 선생님들 여기 봐요. 제가 채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요건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 원할 때 날개짓 하고, 요건 의무적 날개짓 하죠?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요 채권은 이제 빠졌다. 이렇게 되어지고, 가운데 가장 큰 채권이 양면성을 지닌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자, 그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방채다. 지발조성이 걸린다. 10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한다. 이 10년 이내에서 이걸로 여기다가 붙였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나온다. 조상이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재정법으로 정한다. 발행 절차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매입한 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환이 들어가는 이 채권이 바로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토지상환 채권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채권. 토지상환 채권.
자, 그래서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매입환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이란 말이 들어간 이 채권은 반드시 김영식이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날개는 원할 때만 날개짓 하니까 보증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증받고 승인받자에 걸리는 때 보증은 보증은 금융기관 등에게 받는 건데 누구만 받냐면 민간만 받아. 민간만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해요? 이거 보라고. 2뺨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몰라. 또 모른다. 다시 봐요. 또 질문하면 또 몰라.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해요?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도록 승인을 해주는데 누가 승인해? 그렇지. 안 틀리네. 나는 또 틀릴 줄 알았지. 그렇단 말이에요. 지정권자의 승인이란 말이에요. 지정권 승인은 지정권자만 빼고 모두 승인받아야 돼. 지정권자의 승인. 이렇게 걸리는 거야. 아, 이런 거 공부, 뭔 놈의 공부요. 토지상환 채권. 이번에 모의고사는 합격 점수가 35점. 꼭 35점 이상 마주쳐야 돼. 그래 내가 100% 합격을 확신해. 다음 달은 40점. 5점씩 올라갑니다. 8월 말까지 해서 50점을 넘기면 100% 합격. 공부를 계속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맞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고 했을 때. 자, 토지상환 채권 가요. 자, 1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죠. 매수대금의 일부입니다.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일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일부야 전부야? 일부니까 바로 밑에 줄 봐요.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걸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바꾼다고. 이래 바꾸면 안 돼. 예, 일부를 지급해야 돼. 왜? 이게 다 지급해버리면, 전부 지급해버리면 공공시설 부지 확충이 어려워요. 자,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정되는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에요. 자,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미출고요. 이걸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글배기 2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발행 규모 네모였고, 자, 그 채권을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정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자. 밑줄 2분의 1 별표칩니다. 동그라미 3번 민간시행자 나오죠? 네모였고 넣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는 발행할 수 있겠죠. 보증에 동그라미 쳐요. 4번 갑니다.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요. 발행자가 시행자죠. 자,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두 줄 긋습니다. 승인권자 무조건 누구? 인가 승인권자? 지정권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발행의 조건 갑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 자, 이율. 여기 봐요. 이율 잡아갑니다. 이율 잡아야죠. 이율. 이발. 이게 8이야, 8. 밑에 있는 게 8이라고. 이발 탈라고 해봐, 이발. 이발 조조 해봐. 그러면 이발을 갖다가 나풀나풀 준다니까. 발행자가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큰 틀 잡아갑니다. 이발 조조. 이발 조조. 이발 조조. 잡아야 된다니까. 눈으로 암기. 자,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밑줄 긋고 이율 동그라미 쳐요.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난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입니다. 김영식 증권 네모 엮어놓고 김영식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의 이전 등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할 수 없는 거다. 하시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도하면 안 된다 하는 채권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뭐죠? 뭐죠? 양도하면 안 된다. 중도에 해약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한번 딱 나오는데 했는데 이거 주택사원사채. 주택사원사채 이건 안 돼.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자, 다음에 가요. 또 하겠습니다. 자,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할 수 없다 해서 떴어요.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에게 OX, X 있다.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밑줄 그어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취득자와 성명 주소가 토지상한 채권에 밑줄 긋습니다. 원부나 채권 둘 다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권리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7번 갑니다. 토지상한 채권의 질권의 목적 밑줄 그어요. 질권 목적을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한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주대책 수립 갑니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이주대책은 누가 수립 시행한다? 시행자가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밑줄. 이걸 뭘로 바꾸느냐? 지정권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큰일 나요. 토선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 자, 선수금입니다. 돈 땡겨 쓰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정권자는 해버리면 틀려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미리 받을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토지상한 채권은 전부 일부야 일부야? 일부.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 어차피 이용하는 자니까 공급받는 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2번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긋습니다.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 자, 요건 공공시행자 네모였고 민간시행자 네모였고요. 자, 공공이 됐든지 민간이 됐든지 원칙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에 땡겨 쓰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니까 땡겨 쓰겠다는 거지. 그러나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땡겨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선수금 수령의 이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공공시행자 보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고 시효 토지면적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공시행자도 소유권이 10% 이상은 확보해야 되네요. 그래야 선수금 수령할 수 있네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실시계획 인가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원래 실시계획 인가 후에 땡겨 쓰는 건데 이게 단서주문 예외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시행자는 절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선수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요. 공공시행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다. 밑줄 긋습니다.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다. 밑줄 그었어요. 정확하게 이제 도로부지 26억, 공원부지 14억, 이렇게 학교부지 70억, 뭐 이게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 민간시행자 봅시다. 민간시행자는 어떤 경우라도 실시계획 인가 전에 선수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에 수령해요. 다음의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가나다 묶어놓고, 자, 별표 쳐놔요. 감옥,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 소유권 동그라미 칩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말수 들어가야 돼요. 남옥,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밑줄 그어요. 이걸 100분의 20으로 해서 바꿔놨습니다. 10% 이상의 공사 진척률을 보여야 됩니다. 담보해야 됩니다. 다목,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증서 동그라미 쳐요. 자, 우리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령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뭐를 갖다가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100%. 자, 두 번째는 공사 진척률 얼마? 100분의 10, 10% 이상의 공사 진척률을 보일 때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뭐를 제출해야 되고?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조성토지 공급에 가겠습니다.